번째인가는 지진파보다 재난 문자가 더 빨랐다입니다. 아까 재난 문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생방송 중에 받은. 네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지진보다 재난 문자를 더 빨리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정확하게는 어제 오후 2시 29분 31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3초 뒤에 포항 관측소에서 지진이 관측이 됐고요. 34초에. 네. 기상청이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확인한 과정이고 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언론에 먼저 알리게 되는 거죠. 단 4초 만인 오후 2시 29분 57초에 그러니까 지진 발생 26초 뒤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이 포항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요. 지진파가 전달되는 게 계속 이렇게 시간차별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 곳까지. 그렇죠. 그런데 문자는 바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나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지진파보다 문자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 우리 경주 때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재난 문자가 지진 일어난 지 한 8, 9분 돼서 전송이 되니까 네. 다들 그 시간 동안은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야?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뭐하러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당시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하고 카톡도 불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심이 들끓었는데 예.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1년 만에. 그 부분 참 이거는 바람직한 행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1년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면서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게 됐습니다. 아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거군요.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사라진 질문이 있다입니다.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왔던 질문. 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대통령은 그 시각에 뭐 했어? 이게 나라야? 이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 9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뭔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진 발생한 바로 다음날 조간신문을 보면은 민심이나 이런 게 같이 드러났는데요.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정부 대응이 늦었니 부실했니 이런 기사가 막 도배가 됐는데 오늘 아침 조간을 제가 찾아봤는데 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만큼 대응이 빨랐다는 얘기인데요. 행안부는 지진 발생 14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 긴급 지시를 내렸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용기 내에서 지진 발생 소식을 듣고 즉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귀국 전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이 되고 지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부분까지가 불과 몇십 분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이제는 경고에 답해야 한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 앞으로 7.0 이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지진이 어떻게 될 건지 엄청나게 많은 추측과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는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내진 설계 비율이 20%에 지금 불과합니다. 이것도 보완해야 하고요. 특히 포항, 울산, 부산 주변의 원전 안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소방관과 경찰이 구조한 사람이요. 구조 인원 3만 5천 명 중에서 8천 명이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웃이 다 구했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이나 지진 안전 훈련들을 우리가 왜 습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지진 대비 훈련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은 항상 경고를 무시할 때 왔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이거 이번 기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지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달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빨리 네. 수능 연기도 빨리 결정이 되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고요. 문제는 대비책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건 숙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분은 참 일복은 타고나셨다. 예. 좀 실수도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지진 대책부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재난안전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이게 수습이 안 됐잖아요. 문자도 늦게 오고. 문자 알람도 빨리 온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 중에 있고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소집해놨고 대통령이 오는 대로 바로 수습에 들어갈 거라고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에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릴 때 정말 그 카페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 다 같이 울렸고 이번이 아마 지난 정권보다는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후 2시 29분에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5.4 지진인데 문자가 발송된 시간이 2시 30분쯤 네. 문자가 2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초 만에 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재난안전문자가 예비 경보가 지진이 나고 지진을 자동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진 규모를 위치와 지진이 이만큼 규모가 된다라는 걸 자동으로 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가동이 돼서 처음에는 5.5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0.1 정도 차이가 났죠. 실제 관측 지역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19초 만에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어서 사실은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전국으로 발송이 됐는데 포항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먼저 받고 진동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는 네. 그 시간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진을 느껴서 바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원을 내리고 있었나? 공무원들이 놀았죠. 그걸 꺼놨겠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작동이 잘 안 되던 걸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점검 같은 거 안 하던 거를 조금만 이렇게 손 좀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문자가 발송되게끔 고쳐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자가 구미시청에서는 또 알아서 보낸다고 2시 29분에 진행됐던 그 지진 문자를 4시 28분에 그러니까 2시간 후에 보내면서 또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요? 네. 구미시장이 누구죠? 아니 구미시는 그 박정희 관련된 이상한 네. 것도 좀 하지 남예진. 말고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살지 이 사람들. 에이. 반신반의인데 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 네. 신고리 오리콕이 이 생각이 나면 좀 사실 아찔해요. 그러니까 물론 내진 설계를 한다고는 해도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사실 그게 잘못되면 범국민적 재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곳들이 또 원전 밀집 지역의 그 동네들이잖아요. 다 그 근방. 뭐 포항, 경주, 뭐 부산 이렇게 그 동해안 라인. 근데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냐 이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지만 제가 오늘 지진 문자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방패장이었어요. 경주에 있는 거. 예, 제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거기 공사할 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공사 현장을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요? 예, 그게 한 지하 800m, 700m 정도 되는데 헐. 지하 700m까지 내려갔다는 건 땅속에서 짓고 있는 건물의 높이가 최소 5, 600m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거 사일로가 5개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과연 지진이 안전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집안이 연약한 곳이라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원래는 안반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안반 지역에 지으면 또 공사비가 또 뭐 5배, 10배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계속 최적지를 고르다가 지하수도 많고 모래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에 차라리 원전에서 안전할 수 있죠. 원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방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경주 지진 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5.1 지진이 나요. 아 이게 큰 지진 났구나 했는데 나중에 5.8 지진이 나요. 이게 본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고. 근데 한수원 발표는 나는 그게 계속 한수원 자체를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수원이 좀 헛발질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수원이 발표한 거 보면 지진에도 원전 24기는 모두 정상 운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해보겠다, 뭐 정밀 검사를 해보겠다, 철저한
조사를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지진 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자력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진이나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바로 이상 없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약간 뻥이고요. 이게 최소한 하루 이상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결과가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일단 긴급 정지를 해야죠. 일단 지진이 났으면 긴급 정지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본 다음에 긴급 정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발견된 이상은 없다라고 발표하는 그렇죠. 게 정상인 거지. 지진이 지금 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정상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예. 했다는 뜻이고요. 긴급 정지가 없었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월성 1호기에서 지진 감지 경보가 울렸대요. 월성 1호기에서. 그러면 긴급하게 점검을 먼저 해야지. 발표부터 먼저 해. 아무 이상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두 정상 운전 중이다가 아니라 우리 야수님 말씀처럼 일단 가던 중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예. 뭔가가 정말 전공하는 느낌을 줘야죠. 예, 하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정지를 해야죠. 지진이 났으면 이게 5.5 정도면은 이렇게 작은 지진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이 파손이 될 정도로 지진이면 큰 지진인데 그러면 일단 먼저 정지한 다음에 조치를 들어가야지. 그대로 있으면서 정상 운영 중이고 뭐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하는 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항상 경고를 무시할 때 왔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이거 이번 기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지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전달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빨리 네. 수능 연기도 빨리 결정이 되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고요. 문제는 대비책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건 숙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분은 참 일복은 타고나셨다. 예. 좀 실수도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지진 대책부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재난안전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이게 수습이 안 됐잖아요. 문자도 그런데 늦게 오고. 문자 알람도 빨리 온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 중에 있고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소집해놨고 계속 이렇게 시간차별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 곳까지. 그렇죠. 그런데 문자는 바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나 조금 그렇게 거리가 해서. 있는 곳에서는 예. 지진파보다 문자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 우리 경주 때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재난 문자가 뭐 지진 일어난 지 한 8, 9분 돼서 전송이 되니까 네. 다들 그 시간 동안은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야?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뭐하러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당시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하고 카톡도 불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심이 들끓었는데 예.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1년 만에. 그 부분 참 이거는 뭐 바람직한 행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1년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면서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게 됐습니다. 아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거군요.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사라진 질문이 있다입니다.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지진파보다 재난 문자가 더 빨랐다입니다. 아까 재난 문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생방송 중에 받은. 네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지진보다 재난 문자를 더 빨리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정확하게는 어제 오후 2시 29분 31초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3초 뒤에 포항 관측소에서 지진이 관측이 됐고요. 34초에. 네. 기상청이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게 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 확인한 과정이고 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언론에 먼저 알리게 되는 거죠. 단 4초 만인 오후 2시 29분 57초에 그러니까 지진 발생 26초 뒤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이 포항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요. 지진파가 전달되는 게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이제는 경고에 답해야 한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 앞으로 뭐 7.0 이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지진이 어떻게 될 건지 엄청나게 많은 추측과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는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내진 설계 비율이 20%에 지금 불과합니다. 이것도 보완해야 하고요. 특히 포항, 울산, 부산 주변의 원전 안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소방관과 경찰이 구조한 사람이요. 구조 인원 3만 5천 명 중에서 8천 명이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웃이 다 구했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이나 지진 안전 훈련들을 우리가 왜 습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지진 대비 훈련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왔던 질문. 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대통령은 그 시각에 뭐 했어? 이게 나라야? 이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 9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뭔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진 발생한 바로 다음날 조간신문을 보면은 민심이나 이런 게 같이 드러났는데요.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정부 대응이 늦었니 부실했니 이런 기사가 막 도배가 됐는데 오늘 아침 조간을 제가 찾아봤는데 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만큼 대응이 빨랐다는 얘기인데요. 행안부는 지진 발생 14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 긴급 지시를 내렸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용기 내에서 지진 발생 소식을 듣고 즉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귀국 전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이 되고 지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부분까지가 불과 몇십 분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